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 탕감받을 수 있는 새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을 가동시켰습니다. 올해 용광로 폭염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피해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 지역에선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를 내지 못하면 단전시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가 마침내 냉각되기 시작해 주거비 등 물가 진정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잇따른 기소로 소송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쉽게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인 세이브 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1일부터 학자 융자금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이 무산되고 월 상한 재개가 10월로 임박해지자 새로운 세이브 플랜을 조기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교육부는 7월의 마지막 날부터 새로운 학자 융자금 월 상한 플랜인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udentaid.gov/idr에 접속하면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시작한 신청서는 베타 버전으로 이번에 등록하면 혜택을 즉각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 시행 시에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따른 모든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개정 절차가 완료된 후인 내년 여름에나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여름부터 크게 두 갈래에서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에서 획기적인 절약 혜택을 주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졸업 후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0% 이내에서 월 상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새 플랜에서는 5%로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시간당 $15 이하를 버는 경우 월 상환액이 제로로 산정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불입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됩니다. 현재는 월 상환을 20년 내지 25년이나 지속한 후에나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탕감 신청에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기각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새 플랜이 시행되면 상환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때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잔액이 $12,000 이하이면 10년 후에 탕감받게 되고 $1,000 늘어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해 $13,000 잔액이면 11년 후 $14,000이면 12년 후에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플랜이 시행되면 4년제 대학생들은 통상 1인당 1년에 학자 융자금 상환에서 $2,000는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85%는 10년 안에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0년에 한 번 겪는 세기의 폭염으로 미국의 경제 피해가 올해 수천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내내 지속된 용광로 폭염으로 적어도 미국의 3분의 1 지역에선 냉방시설을 보충하는 데 거액을 들이고도 작업 시간을 축소해야 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막대한 경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에서 올 7월이 가장 뜨거운 한 달로 기록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한 달 내내 화씨 100도, 섭씨 38도에서 화씨 110도, 섭씨 43도 사이에 용광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옥불가도 같은 용광로 폭염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7월의 폭염으로 미국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건설,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지난 토요일까지 화씨 110도, 섭씨 43도까지 치솟았다가 일요일부터 화씨 80도대로 나아졌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선 7월 한 달 31일 동안 화씨 110도, 섭씨 43도의 용광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선 지옥불 같은 용광로 폭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닉스의 400여 명의 사망자들 가운데 25명이 폭염에 따른 호흡곤란, 심장마비 사망으로 확인됐고 250여 명도 관련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0년 만의 폭염을 장기간 겪고 있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서부, 남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최근 히트돔이 이동한 캔자스 시리 중 중서부 일부, 워싱턴 DC를 포함하는 동북부, 대서양 연안 등에서 각종 폭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업, 조경업종 근로자들이 열사병과 화상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긴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온도는 보통 화씨 180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이 신고되더라도 유틸리티 회사의 점검이 폭염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딜리버리 운전자들과 UPS 운전자들은 차량의 냉방장치 긴급 제공을 비롯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UPS 노조는 지난달 파업을 벌여 수송 차량에 에어컨을 긴급히 지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쿨버스 생산 공장에서는 거대한 공장 시설에 긴급하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1,900만 달러를 썼습니다. 한 도축장에서는 100도가 넘는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 2,500명의 직원들 가운데 최근 들어 200명이나 한꺼번에 퇴사해 평년보다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는 곳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자주 결근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폭염에 따라 미국의 건설, 농업, 제조업,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25억 시간의 노동시간이 손실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적어도 1,000억 내지 2,000억 달러 이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 특히 세기의 폭염은 앞으로도 더 악화돼 경제 피해만 해도 2050년에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최소 2배 내지 최대 5배는 급증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절반 이상 지역에선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를 내지 못하면 단전을 시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단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주들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등 19개 주에 그치고 있고 버지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금지 규정이 없어 위험을 미리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세기 만에 겪는 폭염에 장기간 시달리고 있으나 전기료 등 유틸리티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단전시켜 폭염 속에서 전기가 끊겨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7%, 즉 4가구당 1가구 이상이 전기료 등 유틸리티 비용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료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단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폭염 속에서는 전기료를 내지 못해도 단전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주 지역이 19개 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는 19개 주에 속해 대략 화씨 95도를 기록하면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단전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염을 겪은 지역에서 텍사스와 조지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은 단전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시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 등 32개 주들은 폭염 속에선 단전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칫하면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정에 대해 가차없이 전기를 끊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단전되면 호흡기 질환자들과 노약자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기를 쓰는 치료장비마저 갑자기 중단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체납하고 있는 전기료는 현재 5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폭염 속에서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전시킨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규정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폭염 속에서는 단전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가 현재 동절기에 치우쳐져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권고했습니다. 현재 혹한 속에서는 전기료를 내지 못했어도 단전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주 지역들이 40곳으로 폭염 때보다는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가 마침내 연간 1에서 3% 인상되는데 그쳐 냉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주거비와 나아가 전체 물가를 더 진정시키는데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4,500만 가구의 렌터, 세입자들에게 렌트비가 마침내 진정되고 있다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렌트비가 마침내 연간 1에서 3% 인상되는 데 그치며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1일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미국의 렌트비는 평균 15%나 급등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31일 현재는 현간 1에서 3% 오르는 것으로 대폭 냉각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렌트비도 모두 1에서 3% 오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평균 렌트비를 보면 워싱턴 DC는 지난해보다 1.4% 올라 평균 2,18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의 알링턴 카운티는 2.6% 올라 2,458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1.5% 올라 2,071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해에 비해 2.8% 올라 2,15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라우든 카운티는 1.9% 인상돼 2,056달러의 렌트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0.5%로 거의 제자리하며 1,84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메릴랜드에서 몽고메리 카운티의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2.6% 올라 평균 2,026달러입니다. 엘리커시티가 있는 하워드 카운티는 2.8% 인상된 1,992달러의 렌트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앤 아론델 카운티는 3% 오른 1,895달러의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1.3% 오른 평균 렌트비가 1,720달러입니다. 미국 내 렌트비는 올 하반기에 본격 냉각되거나 곳곳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새 아파트먼트들이 2년간 근 100만 채나 건축돼 시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52만 유닛, 내년 46만 유닛의 기록적인 숫자의 새 아파트먼트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렌트 얻기가 쉬워지고 렌트비가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3분의 1이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하락하면 전반적인 물가도 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월 전체 CPI는 3%까지 진정됐으나 주거비가 포함된 코어 CPI는 4.8%로 그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렌트비와 주거비 하락으로 근원 소비자 물가까지 더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잇따라 기소되는 바람에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원들로부터 54%의 지지를 얻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17%를 압도하고 있으나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소송 비용으로 4천만 달러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고 확고한 공화당원들의 지지로 사법 리스크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들어 6개월 이상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과반의 지지율을 넘어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공화당원들의 여론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의 지지율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17%를 3배 이상의 격차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팀 스콧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각 3%에 그쳤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균한 지지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로 드산티스 주지사의 18.3%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44%대 45%로 1%포인트 뒤져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어 드산티스 주지사보다 본선 경쟁력에서도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과 주법에 따라 잇따라 형사 기소되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기밀 문건들의 불법 소지 등 37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에는 말하라고 자택의 감시 카메라 녹화 비디오를 변조, 파괴, 절단, 은닉한 3가지 중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조지아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가 임박해지고 있으며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1월 6일 의사당 점거를 부추긴 혐의로 연방 차원에서도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잇따른 형사 기소에 대응하는 법적 투쟁을 위한 소송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4천만 달러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치행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는 올 6개월 동안 4천만 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올 상반기 소송 비용 4천만 달러는 2021년과 2022년을 합한 1,600만 달러보다 급증한 것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의 입막음 대가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되고 플로리다 기밀문건 사건 재판은 내년 5월에 착수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로부터 소송 비용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어 선거자금 모금에서 끌어다 쓰는 세이브 아메리카 등 정치팩에서 지출하거나 25억 달러에 달하는 사재에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